천재 머슴의 비밀. 옛날 나라에 큰 정변이 일어나고 세력 다툼에서 밀려난 한 정파의 관리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젊은 나이에 좌승지라는 자리에 올라 총망받는 인재였던 정태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평소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은 충직한 신하였으며 능력 또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능력은 정변으로 권세를 잡은 다른 정파 사람들에게는 견제해야 할 대상이었고, 결국 표적이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정태수는 다른 동료들처럼 일단 몸을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에서 재빨리 중요한 문서들을 불에 태우고 뒷담을 넘어 간신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막 집을 빠져나왔을 때 상대 정파에서 보낸 무사들이 그의 집 대문으로 막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그를 잡아야 한다. 샅샅이 뒤져라. 생포할 수 없으면 그의 목이라도 베어 가져가야 한다. 수많은 무사들이 그의 집을 뒤졌지만 이미 정태수는 집안 사람들을 다 떠나보낸 뒤에 자신도 도망을 친 것이었기에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터. 정태수는 심지어 원래 입던 의복을 벗어던지고 집안에 머슴이 입던 옷을 입고 빠져나갔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곳곳에서 횃불을 든 군사들이 수상한 인물들을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 군사들과 마주치며 긴장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가 미리 입은 머슴 복색 덕분인지 군사들은 그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태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군사들의 눈을 피해 점차 한양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눈에 자신과 또 뜻을 함께했던 동료들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이 멀리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하루아침에 어찌 이런 일이. 이 한양에는 내가 더 이상 몸붙일 곳이 없겠구나. 어쩔 수 없다. 떠나자. 정태수는 한양에 있으면 결국 잡힐 것이라 생각하고 한양 도성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벗어나니 군사들의 수색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개울가나 냇가에서 목만 간신히 축이며 계속 걷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 걸어 도착한 곳이 충청도의 어느 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정태수는 여러 날을 굶어 비틀거렸습니다. 남루한 행색에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한때 촉망받던 조정의 젊은 인재, 누구나 부러워하던 그의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태수는 처음 며칠은 마을 여기저기를 떠돌며 빌어먹으려 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너무 굶어서 기진맥진합니다. 밥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저리 가. 웬 거지놈이 감히 우리 집 때문에 팔을 들여놔?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기름졌어? 썩 저리 가지 못해? 저 영감님, 밥 한 숟갈이라도 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일? 너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다고? 힘 하나 없어 보이는데. 그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 빨리 사라져. 사람들은 거짓골을 한 정태수를 보며 코웃음만 쳤고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얻어먹는 것이라고는 썩어가는 무 조각이나 차가운 죽 한 숟가락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진짜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다. 차라리 어디서 일자리라도 구해봐야겠다. 정태수는 일단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 근처에서 귀를 기울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박만석이 그 인간이 또 머슴을 구한다던데? 에? 또? 벌써 몇 번째야? 그러게 말이야. 하긴 뭐 그런 집에 들어가서 며칠 버틸 머슴이 있나. 이번에는 또 똑똑한 머슴을 구한다고 하더라고. 셈도 할 줄 알고 글자도 아는 놈으로 말이지. 그런 놈이 박만석네 가서 머슴질을 하겠어? 그놈 성격이 그냥. 정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셈과 글자라. 내가 그 누구보다 잘하지. 정태수는 박만석의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박만석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큰 대문, 집의 규모만 봐도 상당한 부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용기를 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누구냐? 문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머슴 자리가 있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한 뚱뚱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작은 눈, 비단 옷을 입고 있긴 했지만 그 표정에는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마을 제일의 부자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정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호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게? 거지도 잘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 것이거늘. 이런 거지꼴을 하고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여놓겠다고? 박만석은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썩 저리 가라 이 더러운 놈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꼴 같지 않게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재수없어? 네가 사또라도 돼? 마음에 안 드네 정말. 저리 가. 저는 셈에 밟고 글자도 압니다. 장부 정리나 문서 작성 같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에 박만석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뭐? 셈에 밟고 글자도 안다고? 너 같은 거지가? 예, 그렇습니다. 박만석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알고 셈을 할 줄 아는 머슴이라면 아주 쓸모가 있을 터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너 거짓말이면 어떻게 될지 알지? 박만석은 마당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그것을 정태수에게 주고 땅바닥에 아는 글자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정태수는 주저없이 충, 효, 예, 의 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글씨체도 반듯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야, 진짜 제법인데. 그럼 셈을 한번 시험해 볼까? 27에 13을 더하면 예, 40입니다. 이야, 40 맞나? 그럼
96을 16으로 나누면 6입니다. 이야, 허허허허. 아니, 야, 이런 복잡한 계산까지 신기하네. 이거 천재 아니야? 박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런 천재가 머슴을 하겠다고 내 집에 굴러 들어오다니. 박만석은 정태수를 가만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너 제법 하는구나. 그래, 너 이름이 뭐냐? 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수태라고 합니다. 수태라고라. 좋다. 네가 그렇게까지 애원하니까 그럼 너를 머슴으로 써보지. 하지만 내 집안 규칙은 아주 엄하다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응? 예, 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 일단 한 달간은 품삯은 없을 줄 알아. 수습기간이니까. 예. 먹여주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말귀를 잘 알아먹는구만. 그렇게 정태수는 박만석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박만석이 수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가족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먼저 마주친 것은 박만석의 아들 박치수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내였는데 아버지를 닮아 아주 탐욕스럽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거지 같은 놈이 우리 집 머슴이라고요? 박지수는 수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놈이 보기엔 이래도 글도 알고 셈도 잘한다. 한번 써보는 거지. 이어서 나타난 것은 박만석의 딸 박영이었습니다. 예쁜 외모와는 달리 그 눈빛에는 냉기가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 지저분해. 우리 집에 저런 것을 들여놓으셔도 돼요? 정태수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부잣집 자제들이라는 게 어찌 다 이 모양인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때 안채에서 중년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박만석의 아내였습니다. 그녀 역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인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기어이 머슴을 들였어요. 이번에는 오래 견딜라나? 그 말에 정태수는 의아했습니다. 오래 견딜라나라니 무슨 뜻이지? 그때 박만석이 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수태, 저기 헛간이 네가 잘 곳이다. 당분간은 밥은 하루에 한 끼. 그게 네 품삯이야. 예, 알겠습니다. 정태수가 헛간을 둘러보니 집더미 몇 개와 낡은 멍석이 전부였습니다. 쥐들이 돌아다니고 바람도 새어 들어왔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살아남자. 견디는 거다. 그렇게 정태수는 부자 박만석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내보니 박만석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과 여종들이 모두 위축되어 있었고 주인 가족들 앞에서는 다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주인과 하인 관계라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뭔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주인 박만석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하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때렸습니다. 아비가 그러니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들 박치수도 하인들을 마구 함부로 대했고, 딸 박영희는 여종들에게 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이 집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 주인들의 성격이 너무 포악하구나. 그런 가운데 정태수의 눈에 띈 것은 바로 여종 향숙이었습니다. 향숙이는 다른 여종들과는 달리 주인들 앞에서도 늘 당당했고, 일을 할 때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눈매에 고운 얼굴을 지녔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있는 듯 보였습니다. 향숙이는 늙은 어머니 김씨와 함께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이 집에 팔려온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비록 여종의 신세였지만 깊은 지혜와 인품을 지닌 여인이었죠. 향수가 머슴이 새로 들어왔다더니 어떠냐? 김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그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 같아요. 잠깐 일하는 걸 보니까 글도 잘하고 셈도 빠르고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비록 차림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말하는 투도 예사롭지 않고. 향숙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수태라는 새 머슴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향숙이는 그날부터 정태수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만석은 정태수, 아니 머슴 수태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수태야, 이리 와봐라. 박만석이 수태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장부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가 한번 해보겠느냐? 네가 글도 알고 셈도 잘하니까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정태수가 장부를 들여다보니 박만석의 사업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지 매매, 곡식 거래, 고리 대금업. 그런데 그 내용들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건 이자가 너무 높잖아. 아니, 원금의 서너 배나 넘는 이자를. 그리고 이 토지 거래 내역도 이상하다. 헐값에 산 땅을 턱없이 비싸게 팔았구나. 정태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일단 말없이 장부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조정에서 더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던 그에게는 장부 정리는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아니, 이 많은 걸 벌써 다 했다고? 너 대충 한 거 아니야? 박만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장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와, 아니 제대로 다 했네. 이렇게 하나도 안 틀리고 이걸 이 짧은 시간에 해내다니. 이야, 이거 진짜 천재네, 천재야. 나한테 봉이 굴러들어왔구만. 이 녀석 이거 내 수족으로 아주 잘 써먹어야겠어. 역시 내가
이인복이 좋다니까. 박만석은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잘했네, 잘했어. 이 정도면 쓸만하네. 응. 며칠 후 정태수를 마음에 들어한 박만석은 다른 일들을 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야, 수태야, 김진사 댁에 가서 이 문서를 전해라. 박만석이 문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정태수가 그 내용을 보니 고리대금 독촉장이었습니다. 이자가 반년 만에 원금의 5배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 주인어른,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뭐라? 아이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놈이 감히 머슴 주제에 내 일에 간섭하려고 하는 게냐? 응?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박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 자식이? 박만석은 곧바로 정태수의 뺨을 갈겼습니다. 야, 네가 여기서 밥 얻어먹고 잠자리 얻어 쓰는 게 공짜인 줄 아냐?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겠으면 당장 나가. 하지만 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일은 제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양심? 하하하, 어이가 없네. 야, 네가 내 밥을 얻어먹으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안 하겠다고? 양심 때문에? 야, 양심. 야, 이거 얼마 만에 들어보는 단어야, 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얘라, 이놈의 자식이! 박만석은 또 냅다 정태수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박만석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놈이 주인 말을 안 듣는다. 밥을 굶겨라. 지수야, 저놈한테 일을 더 시켜서 아주 혼쭐이 나게 해줘. 박지수는 정태수를 늘 발로 뻥뻥 차댔습니다. 야, 이 건방진 놈이 감히 아버지 말씀에 대들어? 딸 박영희도 가세했습니다. 정말 버릇없는 머슴이네. 어디서 주인한테 말대꾸야? 정태수는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 해도 양심만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태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향수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향수기는 몰래 정태수가 있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새어드는 헛간에서 정태수는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태님. 누구시오? 정태수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픈 몸 때문에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종 향수기예요. 상처가 많아 보이는데 상처에 이걸 발라드리겠습니다. 향수기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약초 연고와 깨끗한 천을 꺼냈습니다. 이 연고는 뒷산에서 직접 캔 약초로 만든 것이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 귀한 것을. 귀하다니요. 뒷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만든 것인걸요. 가만히 계세요. 향수기는 정태수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정태수는 오랜만에 진정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고맙소, 향수기. 앞으로도 다치시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 기본적인 치료는 할 줄 안답니다. 고맙소. 그날 이후 향수기는 틈날 때마다 정태수를 찾아와 상처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몰래 음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향수가, 네가 그 수태라는 머슴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걸 주인마님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 향수기의 어머니 김씨가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태님이 너무 불쌍해요. 주인마님이 너무 심하게 대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 처지도 생각을 해야지. 알아요. 하지만 제가 돕지 않으면 수태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향수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만석이 정태수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최서방네 가서 집문서 가져와. 너 이번에도 거부해봐라. 이번에는 최서방이라는 농부의 논밭을 빼앗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병든 아내 약값을 마련하려고 박만석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 박만석은 아주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전답을 담보로 잡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정태수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이 자식이 또 이래? 이번엔 박만석이 손찌검이 아니고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박만석이 몽둥이로 정태수를 내려쳤고 정태수는 그것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런 고집불통은 아주 죽도록 때려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옆에 있는 박치수가 악독하게 말하며 정태수를 더 때렸습니다. 죽어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정태수는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이 박치수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런 놈 이거 당장 내쫓아 버리세요. 맨날 말대꾸하고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밥만 축내는 놈을 왜 두고 계세요? 박만석의 부인도 지나가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여보. 저런 골치 아픈 놈 빨리 쫓아내버려요. 보기만 해도 속이 터져요. 하지만 박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쫓아내긴. 저놈 저거 천재야, 천재. 응? 저만치 셈을 잘하고 장부 정리도 깔끔하게 하는 머슴이 어디 흔한가? 흔하고 자시고 아마 없을걸? 쟤 쫓아내면 그 많고 복잡한 장부 정리며 돈 계산이며 네가 할래? 부인이 할 거요? 그 말에 박지수와 부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셈도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박만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 저 고집불통인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재주가 너무 아까워. 그냥 헛간에 가둬두고 계속 장부 일이나 시켜야겠다. 채. 그렇게 정태수는 헛간에 갇힌 채로 장부 정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박만석은 헛간을 아예 걸어 잠궜습니다. 정태수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갇혀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정태수에게 유일한 위안은 향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몰래 헛간으로 찾아와서 상처를 돌봐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태님,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여기 이거 곶감을 가져왔는데 드셔보세요. 아니, 곶감을? 야, 맛있겠네. 고맙소. 향숙이 덕분에 견딜 수 있어. 근데 이 곶감은 어디서 난 거요? 오늘 바느질을 잘했다고 부인마님이 하나 던져주셨어요. 아이, 그럼 그대가 먹어야지 왜 나를 주시오? 전 괜찮아요. 수태님 고생하시는데. 아, 고맙소. 주인마님이 너무 심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둬두고 일만 시킬까요? 그러게 말이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태수는 향숙에게 자신이 읽었던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향숙이는 어릴 적 추억이나 뒷산에서 본 꽃들,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태님은 정말 많은 걸 아시네요. 저처럼 무식한 사람하고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무식하다니. 향숙이 그대만큼 마음이 고운 사람은 내 본 적이 없어.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착한 마음이오. 향숙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태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 같은 여종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태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향숙이, 나는 지금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무엇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이라는 것이오. 어머나, 수태님.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수개월이 흐른 어느 날, 여전히 정태수는 헛간에만 갇혀 장부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지만 그나마도 향숙이의 챙김과 보살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박만석의 집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박만석의 부인이 급히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아이, 무슨 일인데 그래? 마을에 새로운 사또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박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온다는 것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불법적인 일들이 들통나 버릴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아하, 신임 사또라. 신임 사또를 어떻게 구워 삶아서 내 편으로 만들까? 박만석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수야, 영희야, 이리 와봐라. 지금부터 사또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최고급 비단에 귀한 약재, 금은 보화, 뭐 일단 좋다는 것들은 다 싹 모아봐라. 예, 아버지. 예, 아버지. 그렇게
며칠 동안 온 집안이 뒤집어져서 신임 사또에게 줄 뇌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은 준비한 물건들을 보며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뭔가 부족한데. 다른 고을 부자들도 비슷한 것들은 다 준비해 올 텐데. 특별한 게 있어야 하는데. 그때 마당을 지나가는 향수기가 박만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향수기의 모습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박만석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저것을 잘 꾸며만 놓으면 봐줄만 하겠는데, 응? 사또께 아주 좋은 선물이 되겠어. 야, 향수기, 이리 와봐라. 주인이 부르니 향수기가 떨리는 마음으로 박만석 앞에 다가왔습니다. 예, 주인마님, 부르셨습니까? 내일 말이야, 새로운 사또님께서 우리 집에 잠깐 오신다. 너는 사또님을 특별히 모시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선물로 바치려 한다. 예? 주인마님, 어찌 그런 일을... 뭐라고? 감히 내 말에 거역하려 하느냐? 응? 향수기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수는 헛간에서 평소처럼 장보 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런 못된 놈을 이 마을 사또는 왜 가만두는 거지? 사또도 한패인가?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그저 이렇게 숨어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한탄스럽구나. 정태수는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느 날처럼 향수기가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향수기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태님, 향수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정태수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향수기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향수기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니, 향수기, 왜 그러는 거야? 수태님, 내일 신임 사또가 이곳에 온대요. 그래서 주인마님이 저를 사또님께 선물로 바치신다고. 향수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을... 수태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집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세요. 저는 수태님과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 향수기, 잠깐만. 향수기. 정태수가 다급히 향수기를 불렀지만 향수기는 그대로 돌아서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향수기, 향수기. 정태수가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태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향수기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향수기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향수기. 정태수는 그날 밤을 향수기 걱정과 생각에 꼬박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신임 사또가 예정대로 박만석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만석은 대문 밖까지 나가 큰 절로 신임 사또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저 같은 미천한 자의 집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박만석은 온갖 알랑방구를 끼며 사또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최고급 음식을 차려놓고 온 집안을 꽃으로까지 꾸며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박만석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제가 사또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만석은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 온갖 귀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최고급 비단에 황금 장신구, 귀한 약재들. 하지만 신임 사또는 그것들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려고 나를 불렀단 말인가? 사또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사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들이. 박만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박만석은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사또, 사실 진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박만석이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잠시 후 향수기가 떨리는 몸으로 사또 앞에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단장은 했지만 그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신임 사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는 짓인가? 사또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갑자기 헛간 쪽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고 부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향수기, 향수기. 정태수의 절절한 외침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향수기도 속으로는 수태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뛰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태님, 소용없습니다. 뭐야? 저거 수태 아니야? 저놈은 저 왜 저러는 거야? 못들 하냐? 어서 가서 잠잠하게 만들어. 박만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예.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신임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갇혀 있는가? 예? 갇힌 것은 아니고 그냥 저기서 일을 하는 머슴인데 그냥 문을 잠궈뒀을 뿐이죠. 예. 그게 가둬둔 게 아니고 뭔가? 사람을 가둬두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어서 꺼내주고
내 앞에 데려와 봐라. 저리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니 뭔가 사연이 있구나. 어서. 사또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박만석은 속으로 에헤이, 이번 사또는 쉽지가 않네. 하긴 너무 쉬우면 재미없지. 하며 사또의 명을 따랐습니다. 얘들아, 수택 그놈을 헛간에서 끌어내 데려와라. 아니, 저놈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하인들은 헛간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대는 정태수를 억지로 사또와 박만석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놔, 이거 놓으라고. 향수기를 내가 봐야겠다. 드디어 정태수가 사또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수개월간 헛간에만 갇혀 있어 남루한 행색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향수기, 향수기. 정태수가 향수기를 부르며 오열하니 향수기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야, 수태 너 왜 그러냐? 아침 잘못 먹었어? 아 참, 아침 안 주는데. 하여간 여기 신임사또께서 와 계시는데 말이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난리야 난리가. 그 사또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우리 집 머슴인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신임사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혹시... 사또는 정태수를 보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복의 자네, 정태수, 자네 태수 아닌가? 아니, 자네 이광수. 정태수도 깜짝 놀라며 사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과거 향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같은 정파에서 뜻을 함께하던 친구 이광수였습니다. 박만석과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이 사또께서 이 머슴을 어떻게 아시는지요? 그리고 정태수요? 얜 수태인데. 신임 사또는 박만석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머슴이라고? 이 사람이 머슴이라고? 신임 사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좌승직 정태수다. 나라의 충신이며 뛰어난 학자이기도 한 내 친구다. 그 말에 박만석과 그 가족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머슴이 조정의 고관이었다니. 박만석은 입을 쩍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좌승지? 이 거지 같은 놈이? 내가 매일 굶겨가며 괴롭힌 이놈이 조정의 대신이라고? 말도 안 돼. 박만석의 아들도 그런 소리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태수를 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거지가 어떻게? 박만석의 부인도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뭘 잘못 보신 게 아닐까요? 한편 향수기도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돌봐온 수태가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였다니. 수태님께서 조정에 관리셨다니. 그럼 그동안 내가 나 같은 천한 여종이 감히... 향수기는 정태수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위가 있으셨구나. 글도 잘하시고. 한편 박만석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이 거지 같은 놈이 어떻게 조정의 좌승지라고. 사또님께서 잘못 보신 거야. 사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복의 청태수, 자네가 어찌 이런 곳에 있는가? 광수, 수개월 전 난이 일어났을 때 나는 몸을 피해 이곳까지 도망쳐 왔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고 후일을 도모고자 내 신분을 숨기고 여기서 일하고 있었지.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된 건가? 아, 그랬구만. 그랬어. 나도 도망쳤었지. 하지만 곧 동지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난을 일으킨 간신배들을 몰아내고 전하를 지켜냈다네. 자네는 여지껏 그것도 몰랐나?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혔는데 말이야. 몰랐네.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나도 갔을 것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미리 모르고 살 수 있나. 간신들은 모두 숙청했고 나도 그 공로로 이곳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네. 정말인가? 정말 그리 되었는가? 정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임 사또 이광수를 바라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헛간에 갇혀 지내며 바깥 세상 소식을 전혀 몰랐던 그였습니다. 간신들을 모두, 그럼 김한로 일파도? 그렇다네. 김한로와 그 일당들은 모조리 처형되었어.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았다고. 신임사또 이광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돌아갈 수 있는 겐가? 물론이지. 자네는 이제 안전하네. 설마 이런 곳에 이런 꼴로 있었을 줄이야. 이제 걱정 마시게. 주상전하께서도 자네를 애타게 찾고 계시네. 온 조정의 신하들이 자네를 수소문하고 있었어. 정말인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가? 정태수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꿈이 아니네, 이 친구야. 자네는 이제 자유롭게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니, 돌아가야지. 나라가 자네와 같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네. 그런데 이광수의 눈이 옆에 있는 향수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군가? 자네 왜 이 여인을 애타게 찾은 것이야? 그러니 정태수가 향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돌봐준 은인이네. 그러자 박만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사또님, 이건 제가 사또님께 드리려던 선물입니다. 뭐라? 이광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을 선물이라고? 이런 못된 놈을 봤나? 그때 정태수가 사또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복의 광수, 내 이자의 악행을 고발하고 싶네.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서 직접 본 것들을 증언하겠네. 오, 그래, 말해보게나. 이자는 고리대금 업으로 농민들을 착취하고 이자로 원금의 서너 배를 받는 일을 밥 먹듯이 했네. 가난한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았고 또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마구 강탈했어. 잠시 기다려보게. 정태수는 헛간에서 장부들을 가져와 사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들이 그 증거일세. 내가 몇 달 동안 정리한 내용이지. 사또가 장부를 펼쳐보니 정태수의 꼼꼼한 필체로 박만석의 모든 불법 거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로구만. 자네가 이렇게 기록해 둔 겐가? 그러자 박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사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저자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예. 뭐라? 모함? 예, 사또. 박만석은 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예, 모함이요. 저자가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거 다 조작된 거예요. 입 닥쳐라.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무슨 변명을 하는가? 그리고 저자라니. 아직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냐?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랴. 사또는 장부를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정태수도 박만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너의 악행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었거늘 어디서 발뺌이냐.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박만석이 정태수를 보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기어왔습니다. 아이고, 수태, 아니,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사또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가 그간 쌓아온 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밥도 드리고 재워도 드리고 예. 박만석의 아들도 정태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유, 나으리,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가 나으리님께 한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정태수가 그들을 노려보자 박만석은 정태수의 다리까지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가 눈이 어두워서 하늘 같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아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와서 빌어봤자 늦었다. 그동안 너희가 나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봐라. 사또 이광수도 칼을 뽑아서 박만석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너와 같은 악인은 내가 다스릴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박만석과 그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사또의 명예, 사또의 부하들이 박만석 일가를 포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오랫동안 이 마을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악인이 드디어 응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런 소란에 모여들어선 박만석 일가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악인은 결국 벌을 받는구만. 잘됐구만, 잘됐어. 아이, 새로 오신 사또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구만. 그렇게 모든 소동이 정리된 후 사또는 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 어서 자네도 다시 조정으로 가서 주상전하를 뵙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래, 그렇게 해야겠구만. 고맙네, 광수. 자네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 하하하, 다행이네. 내가 여기 사또로 와서
자네와 만날 수 있었으니. 그러게 말이야. 하늘이 도우셨네. 하늘은 무슨, 내가 도왔지 이 사람아. 하, 그렇지. 맞네, 맞아. 고맙네, 친구. 정태수는 껄껄 웃고는 이내 옆에 있는 향수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향수가. 예, 아니, 나으리.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꾸나. 예? 향수기가 깜짝 놀라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향수가,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나와 혼인을 해주거라.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가서 함께 살자꾸나. 정태수의 말에 향수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으리, 정말 괜찮으신가요? 어찌 저 같은 천한 종년이. 천하다니, 그렇지 않아. 이처럼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천하다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향수기 없이는 살 수 없어. 향수기는 정태수의 진심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나으리와 함께 가겠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향수기, 나으리.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우리는 가지. 신임사또 이광수는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정태수의 한양행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보의 태수, 자네가 입을 관복과 한양까지 갈 말과 또 가마를 준비해 두었네. 고맙네, 광수. 자네 덕분에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어. 뭘, 당연한 일을 한 걸 가지고. 정 고마우면 한양에서 한턱 크게 쏘게.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정태수와 향수기, 그리고 향수기의 어머니 김씨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사또 이광수가 나와서 그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태수, 조심해서 가게. 그리고 조정에 가서 좋은 일 많이 하게나. 자네도 여기서 백성들을 잘 돌봐주게. 한양에서 다시 만나지. 그렇게 하자고. 건강하게 잘 있고. 두 친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잘 가게나. 사또 이광수가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가운데 정태수는 향수기와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정태수는 곧바로 궁궐로 입궐하여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오, 좌승제,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온 조정 신하들이 너를 찾고 있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신이 난을 피해서 조금 멀리 몸을 숨기고 있었사옵니다. 오, 그래.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다시 조정해서 나라를 위해 일해다오. 너와 같은 충신이 있어야 내가 든든하다. 임금은 정태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곧바로 관직에 복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태수와 향수기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혼수를 내려주시고 조정의 많은 대신들이 참석하여 둘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정태수는 본격적으로 조정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백성들의 처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그는 더욱 훌륭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하여 그 탁월한 능력과 청렴한 품성으로 승진을 거듭했고 판서를 거쳐 영의정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향수기는 단숨에 여종에서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한 신분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향수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경 부인께서 저희 같은 미천한 사람들까지 돌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늘이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다른 이들과 나누라는 뜻일 겁니다. 향수기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어머니 김씨도 사위가 마련해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딸과 사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태수와 향수기 부부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고 진실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태수는 영의정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힘썼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태수 영의정과 그 부인 향숙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도 없고 또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승도 정경 부인도 없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들 부부의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는 후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자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세요.